현대인에게 콘프레이크는 활력의 상징이자 바쁜 아침을 책임지는 든든한 친구인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드신 그 콘프레이크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려고 만든 게 아니라면 믿어지시나요? 사실 원래 이 음식이 탄생된 이유는 여러분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기 위해서였는데요. 그것도 남자의 아주 뜨겁고 본능적인 욕망, 바로 성욕을 억누르고 잠재우기 위해 만들어진 치료약이었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호랑이 기운과 금욕이라니 이보다 더 강력한 모순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달콤한 콘프레이크 속에 숨겨진 반전의 역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의 미국과 달리 19세기 미국의 아침 식탁 풍경은 그야말로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침부터 엄청나게 무거운 식사를 했었는데 스테이크를 굽고 소시지를 산처럼 쌓고 기름기가 뚝뚝 떨어지는 베이컨을 마시듯 먹었죠. 심지어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라 식재료의 보관 상태도 엉망이었고 음식의 부패를 막기 위해 소금과 향신료를 엄청나게 뿌려댔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물 대신 위스키나 맥주를 곁들이는 사람도 부지기수였죠. 예상하셨겠지만 당연히 미국 사람들의 위장은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을 가리켜 소화불량의 나라라고 불렀을 정도인데 국민 대부분이 만성적인 위장병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늘 배를 움켜쥐고 다니며 성격은 예민해지고 건강은 점점 나빠지게 되었죠.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적 상황 속 미시간주 배틀크릭이라는 도시에 구세주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존 하비 켈로그. 네, 여러분이 마트에서 매일 보는 그 켈로그 로고의 주인공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식품 사업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의사이자 아주 독실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신자였죠. 그리고 배틀크릭 요양원이라는 거대한 의료시설을 운영하는 원장이었습니다. 이 요양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었어요. 마치 지금의 최고급 호텔과 종합병원을 합쳐놓은 듯한 곳이었죠. 자동차왕 헨리 포드, 발명왕 토마토 에디슨,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태프트까지 그 시절 유명 인사들이 건강을 찾기 위해 이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존 하비 켈로그 박사는 이들에게 절대적인 권위자였죠. 그런데 이 켈로그 박사에게는 아주 확고하고도 독특한 신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는 인간의 모든 병이 잘못된 식습관과 넘쳐나는 욕망에서 온다고 믿었거든요. 특히 그는 성욕을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파괴하는 악마의 유혹이라고 생각했죠. 그는 자유행위나 성관계를 끔찍한 질병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아주 엄격한 금욕 생활을 강요했어요. 그의 논리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고기처럼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향신료를 먹으면 피가 뜨거워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음란한 마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맛이 없고 밍밍하고 아주 심심한 채식 위주의 식사만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켈로그 박사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환자들의 식탁에서 고기를 완전히 치워버렸는데요. 대신 풀과 곡물 위주의 식단을 제공했죠. 심지어 욕망이 너무 강해 보이는 환자에게는 끔찍한 처방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차가운 물로 관장을 시키거나 전기 충격 요법까지 당시 의학 기준에서도 논란이 될 만큼 끔찍한 물리적 처방도 서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정말 광기 어린 천재 의사였던 거죠. 이런 켈로그 박사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아침 식사 메뉴였습니다. 환자들에게 고기를 안 주는 건 좋은데 대신 줄 만한 게 마땅치 않았거든요. 당시에는 통곡물을 그대로 끓여서 죽처럼 만들거나 딱딱한 비스킷 형태로 구워서 줬는데 이게 얼마나 딱딱한지 환자들의 이가 부러지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고 해요. 소화가 안 된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니까 켈로그 박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욕망은 잠재워야겠고 소화는 잘 되게 해야겠고 하지만 절대 맛이 있으면 안 되고 이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키는 음식이 세상에 있을까? 그는 자신의 동생이자 요양원의 잡일을 도맡아 하던 윌 켈로그와 함께 연구실에 틀어박힙니다. 여기서 잠깐 동생 윌 켈로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형인 존 하비 켈로그가 화려한 천재 의사였다면 동생 윌은 형의 그림자에 가려진 조용한 일꾼이었습니다. 형은 동생을 거의 하인처럼 부렸어요. 구두를 닦게 하고 메모를 시키고 온갖 잡일을 다 시켰죠. 동생은 조용히 형을 도왔지만 마음속에는 거대한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연구실에서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역사적인 실수가 벌어지죠. 원래 위대한 발명은 우연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형제는 밀을 삶아서 롤러로 밀어 얇은 빵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한 호출을 받고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어요. 반죽을 그대로 놔둔 채로 말이죠. 한참 뒤에 돌아와 보니 반죽은 이미 수분이 날아가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 망했네 하고 쓰레기통에 버렸겠죠. 하지만 지독한 구두쇠였던 켈로그 형제는 그 반죽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굳어버린 반죽을 억지로 롤러 기계에 밀어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반죽이 넓게 펴지는 게 아니라 툭 부서지면서 얇은 조각으로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걸 보고 형제는 생각했죠. 어라 이거 모양이 특이한데 한번 구워볼까? 그렇게 오븐에 넣고 구웠더니 바삭하고 고소하면서도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얇은 조각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시리얼 그래노즈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옥수수가 아니라 밀을 사용했는데요. 나중에 동생 윌 켈로그가 더 바삭하고 값싼 옥수수로 재료를 바꾸면서 우리가 아는 지금의 콘프레이크로 완성된 것이죠. 환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돌덩이 같은 빵에 지쳐있던 사람들에게 우유만 부으면 부드럽게 넘어가는 이 음식은 혁명이나 다름없었죠. 씹는 맛도 바삭바삭하니 좋고 소화도 잘 됐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존 하비 켈로그 박사의 원래 목적인 욕망 억제였습니다. 그는 이 음식이 너무 맛있어지는 걸 극도로 경계했어요. 그래서 소금 간도 거의 안 하고 설탕은 아예 넣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종이 씹는 맛에 가까운 밍밍한 맛이었던 거예요. 그는 흐뭇해하며 이 정도면 사람들이 배는 채우겠지만 절대로 흥분하거나 딴 마음을 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발명품이 완벽한 금욕 치료제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켈로그 요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중에 찰스 포스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고 신경쇠약에 걸려 요양원에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포스트가 요양원 식당에서 나온 시리얼을 먹어보고 감탄을 한 거예요. 이게 돈이 되겠다고 생각한 그는 요양원 주방을 기웃거리며 제조법을 훔쳐봤고 태어나자마자 요양원 근처에 포스트라는 회사를 차립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마트 시리얼 코너에서 켈로그와 영원한 라이벌인 바로 그 포스트예요. 포스트는 켈로그 형제의 아이디어를 베껴서 그레이프 너츠라는 시리얼을 출시했고 이게 대박이 나면서 순식간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동생 윌 켈로그는 형제가 만든 걸로 엉뚱한 사람이 돈을 벌고 있으니까 화가 나기도 했지만 현우는 우리도 정식으로 팔아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에게 설탕을 조금 입혀서 정식으로 팔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먹게 될 거라고 설득하는데요. 동생의 이 제안을 들은 형 존 하비 켈로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연히 날뛰면서 악마의 가루인 설탕을 내 치료제에 뿌리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소리쳤죠. 그건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짓이라며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형제는 이 문제로 엄청나게 싸우게 되는데요. 평생 형의 그늘 아래서 하인처럼 살았던 동생 윌은 이 순간 처음으로 형에게 반기를 듭니다. 결국 동생은 1906년 46세의 늦은 나이에 독립을 선언하게 되고 배틀크릭 토스티드 콘플레이크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형이 그토록 싫어하던 설탕을 듬뿍 넣은 콘플레이크를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동생 윌 켈로그의 천재적인 마케팅 능력이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그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광고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잡지와 신문에 전면 광고를 싣고 길거리에 거대한 전광판을 세웠죠. 이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마케팅은 바로 윙크하는 여인 광고입니다. 식료품점에서 윙크를 하는 여성에게 켈로그 한 상자를 무료로 나눠주는 것이었는데 이 공격적인 마케팅은 미국 주부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서 말 그대로 초대박이 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아침에 불을 피워 요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상자에서 꺼내 우유만 부으면 끝이니까요. 편리함과 달콤함이 결합된 이 상품은 미국의 아침 식탁을 완전히 점령해버렸습니다. 형 존 하비 켈로그는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동생이 켈로그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소송까지 걸어버렸죠. 이로 인해 형제의 난이 법정에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동생의 손을 들어줍니다. 켈로그라는 이름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건 형이 아닌 동생 윌이니 동생에겐 켈로그라는 이름을 당연히 쓸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죠. 이 판결을 시작으로 동생 윌 켈로그는 더욱 날개를 달게 되어 우리가 아는 현재의 켈로그까지 성장시키게 되었고 욕망을 없애겠다는 켈로그 박사의 괴팍한 의도는 자본주의의 달콤한 맛에 밀려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완벽한 금욕식을 꿈꿨지만 오히려 가장 성공적인 상업 아이템이 되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콘프레이크. 어쩌면 욕망이란 억누를수록 더 달콤하게 튀어오르는 콘프레이크 속 설탕 같은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수상한 식탁이었습니다.